그래서 일본은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그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고, 엄청나게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지는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 바다를 맞대고 있는데, 이 바다에 늘 그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어민들이 이 어업의 문제입니다. 일본 배들은 빠르고, 그 어업 기술도 우리하고는 상대할 수 될 정도가 아닌 어업 기술입니다. 일본 어선은 우리 경비선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인데 일본은 우리 아주 그해까지 우리 어부들이 이렇게 육지에서 볼 정도, 또 제주도 남단에 와서 야간에 불을 밝히고 고기를 잡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일본이, 제가 아까 잠깐 그 설명을 뺐습니다만은, 이 일본이 이렇게 우리 제주도 남쪽 또 우리 동해 연안에 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사실은 금지되어 있었던 거죠. 그 금지가 1945년도 일본에 그 진주하게 되는 그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 메가더가 명령으로 그 일본과 한국, 일본 대마도하고 제주도 그 중간선을 잘라서 거기다가 메가더 선이라고 하는 선을 꺼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가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걸 수시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수시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을 계속 긁고 이 고기를 남획해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메가더 라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불법이니까 그나마 일본 어민들이 그래도 조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이제 개최되고 샌프란시스코 그 평화조약이 체결돼서 앞으로 그 조약이 발효된다고 하면 일본에 있었던 미군정이 다 끝날 거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 이 메가더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거죠. 일본이 우리 근연안에 있는 모든 고기는 다 잡아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정부 관계자들한테 떠오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아깝게 우리가 참석하지는 못했죠. 우리가 만약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을 했더라고 하면 그런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했을 겁니다. 아마 독도 문제도 그때 해결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가하지를 못했죠. 미국이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준비하면서 우리한테 참가하게 할 듯 했어요. 덜냈어도 그러한 생각을 거의 80~9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영국 쪽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만 덜네스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1951년 봄에 우리한테 통보합니다. 우리 한국은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우리는 처음에 참가할 줄 알았죠.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했죠. 그래서 양유찬 당시 주미대사를 통해서 7월 20일입니다만은 국무부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하도록 합니다. 항의가 먹히지는 않죠. 이미 강대국이 다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 미국 측에서 그러면 업저버 자격이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1951년도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는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 손도 쓸 수 없었고 그런 상태죠. 근데 이걸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금 모여서 회의가 진행 중이고 곧 일본을 복권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바다가 다 유린될 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또 다른 정신이 없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당시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신경을 쓰고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실무진에서 이제 처음엔 그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제일 관계되는 것이 수상국이죠. 그래서 당시 상공부 수상국
당시 국장이 지철근 선생님이셨는데 이 지철근 씨가 그 일제시대 때부터 쭉 관계 일을 해왔고 행정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안을 내죠. 당시 수상군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공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게 묘하죠. 원래는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당시 그 수출품의 대부분이 제일 수출이 많이 되는 수출품은 중석이었고 텅스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수출품은 수산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국이 그 상공부에 이제 이렇게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철근 국장이 이제 실무자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그 조약을 통해서 메가더선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노심초사하다가 선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1930년대에 일제가 우리 근해 바다에다가 트롤 금지선이라는 선을 그었던 것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45년도에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 연근해에 대한 그런 인접국의 권리를 선언한 선언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옳거니 그 자료가 근거가 되겠다. 그래서 그 지철근 국장이 이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 전관 그 수역 안이라고 하는 안을 수상부에서 이제 발의를 해서 그래서 그걸 기한을 해가지고 어디로 올렸나 하면 외교부로 올렸습니다. 그 외무부에 올렸더니 외무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견을 다룹니다. 그 이견이 뭐였나 하면 독도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도를 이왕이면 그 전관 수역 안에 넣어라 해서 추가하게 됩니다. 독도를. 그래서 거기 소위 변영태 당시 외무부 장관 이름을 따서 변영태 추가안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영태 추가안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에 당시 국무회의는 그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부산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보지 못했습니다만 기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도청 회의실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당시 98차 그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요 변형태 추가안이 이제 정부안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경무부대에 이제 제출이 된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그것을 선포하게 이제 마지막 대통령 이제 재가를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무대에 넘겨지니까 경무대 당시 임철호 그 비서관이 주로 이 지국장하고 이 문제를 상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무대에 제출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받아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은 워낙 안타깝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야. 그리고는 금방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미룹니다. 발표를 3개월이나 미뤘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게 그 시작은 1951년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발표는 1952년 1월 18일 날 되니까 약 한 5개월의 이런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경무대에서 이것이 묵습니다. 그럼 왜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죠. 경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경무대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와 자료 조사를 다시 지시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주미대사관에 특별히 그 자료 수집에 대한 그런 그 명령이 내리고 그래서 주미대사관에 당시 한표욱 공사가 그 일을 주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경무대로 보냈다고 이제 한표욱 공사의 그 회고록에 자세히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경무대로 보냅니다. 그럼 경무대에서 이 작업을 누가 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남겨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이 추측하건대는 당시 그 경무대에서 외교 관계를 많은 조언을 하고 대통령 고문으로 있었던 분이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이 올리버 박사가
이 평화선에 상당히 관여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것도 사실입니다.